부동산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하나는 자기가 사는 거나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는 거. 하나의 유저로서의 그 부동산이에요. 자기 집 같은 거, 아니면 자기 회사, 자기 뭐 비즈니스 하는 거, 이런 거를 그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. 그게 유저예요. 요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는 부동산 투자가 아니에요.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사놓고 그게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면은 너무 기분 좋아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또 아주 굉장히 나 망했다. 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거는 좀 이상한 거죠. 자기가 사는데 100만 불 주고 산 집이 90만 불이 되든지 120만 불이 되든지 사는데 똑같죠? 아무런 지장 없어요. 그건 왜냐하면 유저 건물을 투자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이 유저는 되게 자기가 사용하는 거니까 돈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그거 상관하지 말고, 예? 자기 필요한 대로만 하면 돼요. 자기 필요한 만큼, 자기 그 수입만큼. 그래서 특히 그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지난번에도 콜롬비아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랬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 콜롬비아 그 정도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그 콜롬비아에 또 대학원 다니고 이러려면 집안이 좀 대단히 부자가 많아요. 다 그런 건 아니지만. 그러니까는 돈을 벌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부모들이 이제 그걸 해주고 그러는데 이 상업용 건물을 사서 아파트 렌트를 하고 그런다 그러면 부모들이 안 해주죠. 이것도 다 말아먹지 않냐. 그렇지만은 이제 다 미혼이고 뭐 이렇게 저거 또 갓 결혼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집을 한 채 사줘요. 요즘엔 개인집을 사줄 수는 없으니까 콘도미니엄 같은 거 사주죠. 콘도미니엄을 사주고 이제 그래도 내가 이 부모 돼갖고 집을 사줬다. 근데 요즘에 맨하탄 같은데 웬만큼 좀 투베드룸 웬만큼 그냥 살만한 거는 최소한도 250에서 350 그 정도는 줘야 돼요. 한 300만 불 줘야 이제 그런 대로 투베드룸 살만한 거에 된단 말이에요. 그거를 사줘요. 그 사주는데도 모게지를 해주면은 모게지를 두면 얘가 무슨 어떻게 이걸 갚어. 그러니까 대개가 올 캐시로다가 전부 그 300만 불을 어렵게 해서 준단 말이에요. 자,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밀리언짜리 콘도를 하나 사줬다. 그 부모들한테 좀 참 고마워하고 그렇죠. 그렇지만 이걸 받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? 처음에 제일 우선적으로 모게지를 안 넣는다고 하더라도 카몬 차지가 있어요. 보통 이 웬만한 데는 글쎄 한 달에 3,000불 정도? 한 달에 3,000불이 이게 커먼 차지예요. 메인테넌스. 이건 안 낼 도리가 없죠. 또 두 번째로 리얼 이스테이트 텍스. 리얼 이스테이트 텍스를 내야 돼요. 이것도 300만 불짜리 정도 되면은 거의 3,000불 정도, 한 달에 한 3,000불 정도가 됩니다. 2,500불 그건 조금 다르겠지만. 세 번째 또 뭐 있을까요? 하나의 인슈런스가 있어요.
요것도 한 뭐 2,000불 1년에. 하여튼 인슈런스 있죠. 그 다음에 그거 사놓으면 그냥 저거만 있으니까 박스로 있으니까 거기다가 가구 갖다 들여놔야죠. 소파도 놓고 뭐 침대도 놓고 그래야 되는데 300만 불짜리 집에는 그냥 뭐 저 조립해 갖고 이렇게 사는 그런 거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조립해 갖고 이렇게 하면은 집 꼴이 이상해져요. 네? 그러니까 이게 퍼니처를 갖다가 이제 그것도 이런 보통 웬만한데 새 들어 살 때는 에이 갖고 댕기고 하니까 이건 좀 싼 거를 살 수 있는데 그 좋은 그 컨도미니엄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.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거라지. 이 거라지를 할 때, 보통 이 맨하탄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저는 조금 뭐 발레 서비스 해주고 그러니까 아주 싸게 해도 1,300불이에요. 한 달에. 근데 보통 이 컨도미니엄에 적어놓은 거는 암만 적어도 500불 정도는 줘야 돼요. 그 다음에 6번째. 또 뭐가 있을까? 네? 유틸리티. 되게 이상하게 유틸리티는 좀 싸더라고요. 전기세, 뭐. 그렇지만 어쨌든 유틸리티도 어떤 때는 이 커먼 차지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 그래요. 3,000불 정도 나가면 그 뭐 포함이 돼 있을 텐데 어쨌든 유틸리티 또 나가야 되고 또 뭐 있을까요? 그림이요. 예? 그림. 네? 액자 같은 그림 걸어야죠. 그림. 그거야 뭐 한두 끝도 없겠죠. 근데 그래도 거기다 그게 그림 갖다 붙일래도 좋은 집에는 좋고 좀 감 나가는 걸 붙여야지 이상한 거 갖다 붙일 수는 없죠.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예? 운동은 재밌죠.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요. 그 체면 유지비가 들어가요. 왜냐하면 그 도어맨들 서비스하고 그러면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은 그거 그냥 못 견뎌요.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었어요. 네. 다 팁 줘야죠. 연말 되면요. 아주 책이야. 이렇게. 거의 사람 얼굴, 거의 서비스하는 사람들 얼굴까지 다 이렇게 다 쫙 해서 그걸 준다고. 그럼 거기서 이제 보통 그것도 꽤 나가요. 저기 또 물건 갖다가 다 갖다 주지 막 이러니까 이런 걸 안 하면 거기 한번 저기 살면서도 있죠. 이걸 안 하면 대접을 못 받아요. 그러니 300만 불짜리 이런 걸 이렇게 대주고 모기지가 없어도 이러한 게 다 들어가면 내가 보기에 한 8,000불에서 한 달에 8,000불에서 10,000불 정도의 필요해. 그게. 그 웬만큼 벌어가지고 이거 가능하겠어요? 그렇다고 부모님들한테 집 사줬으니 이것까지 달라고 하기는 체면이 아니고. 그 가짜. 그러니까 대개가 그래. 대개가 참 여기 또 기가 막힌 게 하나. 이게 청소 있죠. 청소하는 거. 청소야 내가 하면 되지. 그게 아니에요. 보면 이 청소 안 하면요. 너무 더럽죠?
그래서 꼭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해줘야지 돼. 목욕탕에서부터 뭐 이게 다 그 청소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와서 유리도 닦고 그 청소비가 또 들어가요. 그 외에도 뭐 이 저기 빨래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. 빨래해서 이따 리넨 같은 거 갈아야 되고.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. 이 정도 저거 하려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부모가 300만 불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집을 사주는 거는 애들 괴롭히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렇죠? 근데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그 훌륭한 부모님들이 미국까지 유학 보내고 거기서 다 해서 이거 시키고 이걸 해주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는 거예요. 이거는 좀 우리가 저 지양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나도 내가 브로커로서 라이센스 받은 게 지금 한 25년? 근데 딴 건 별로 못했어요. 딴 건 별로 못하고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이거 있죠? 콘도. 맨하탄의 그 좋은 콘도들 비싼 거. 그거는 한 대여섯 개 파는 것 같아요. 내가 말려도 안 돼. 그 팔기도 쉬워요. 가서 거기다 얘기만 해놓으면, 거기다 등록만 해놓으면은 지들이 다 설명하고, 설명을 또 얼마나 잘해요. 해주고, 그 성사되면은 6% 받으니까 3%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보내줘요. 그건 아주 정확하게 보내주더라고. 그러면서 내가 저거 하면서 그걸 할 때마다 그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. 야,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?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. 이거는 유저로서 해줄 때 이거를 가서 3밀리언이 있으면은 이걸 주지 말고 이 돈으로 어떤 거냐면은 뭐 맥도날드가 됐든지 버거킹이 됐든지 월그린이라든가 많아요. 그 트리플렛에 부동산을 사주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캡이 8% 되는 거를 3밀리언 하게 되면은 1년에 24만 불이니까 한 달에 약 2만 불에 2만 불의 렌트가 트리플렛은 뭐가 트리플렛이냐면은 테넌트가 다 내. 지붕 고치는 거, 뭐 도로 하는 거, 조경 그거 전부 다 내는 거예요. 맥도날드 같은 거 보면 그렇죠. 자기들이 돈을 다 내고 랜드로드는 저거만 받으면 돼, 월세만. 근데 월세도 이게 코퍼레이트, 그 맥도날드 전체 그 코퍼레이트에서 개런티 하기 때문에 딱딱 1일 날만 되면 귀신같이 와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이거를 사서 주는 거야. 하면은 얼마가, 한 달에 2만 불이고 1년에 24만 불이 들어오는 데다가 자기의 월급이 포함이 되니까 이 사람의 인컴은 어떻게 될까? 월급이 20만 불 정도 번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 수입은 44만 불이야. 1년에. 그러면 은행에서 너무 좋아하겠죠? 돈을 달래는 대로 준다고. 그러면은 요 3밀리언짜리를 10%만 다운하고 30만 불만 다운하고 270만 불을 은행에서 로운을 받는데 이 정도 인컴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자율도 굉장히 싸게 사요. 예를 들어서 270만 불을 이거를
우리 딸 사는 거 보니까 이 크레딧이 좋고 크레디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. 크레딧 하면은 뭐 700점, 850점 이게 난 크레딧이 좋으니까 은행에서 그 크레딧은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거는 그냥 참고로 쓰는 거고 진짜 크레딧은 뭐예요? 그 사람의 텍스 리턴 얼마큼 텍스 보고를 얼마큼 했느냐 그게 제일 좋은 크레딧이에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 1년 수입이 이렇게 한 50만 불 뭐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은 은행에서 주는 그 크레딧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얻더라고요. 지금도 3% 미만에 얻는 사람 많아요. 저게 있으면은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 집 사는 거에 대해서는 페니메라든가 프레디맥이라든가 이런 데서 특별하게 그렇게 레이트를 좋은 걸 해서 주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은행에서 그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얻습니다.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한 3%에 얻는다고 해보세요. 3%에 얻으면 얼마예요? 3, 7, 20을 약 1년에 8만 1,000불 정도 내죠. 8만 1,000불을 이자로 내는 거예요. 예? 그리고 이 8만 1,000불은 자기 소득에서 이게 공제가 돼요. 텍스 리턴을 받잖아요. 여기 한 달에 2만 불씩 받은 거 있죠. 24만 불 그거 받은 거에서 24만 을 받으면 거기에 텍스를 많이 내야 되는데 여기 8만 1,000불을 저걸 내면 그만큼은 24만 불 한 데서 이제 8만 불을 빼는 거야.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 집은 그냥 사는 거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고 여기 맥도날드든지 이 트리플렛 산 거 있죠. 이거는 또 해가 가면 갈수록 렌트도 올라가고 또 그 가격도 올라가요.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모이면은 좀 어느 정도 모이면은 이게 너무 수입이 많다. 그러면은 이거를 담보로 해서 그 3밀리언짜리 담보를 해갖고 자기 필요한 만큼만 놔두고 한 또 2밀리언을 또 뽑아서 다른 거를 또 사면 돼요. 그렇게 해서 이 부동산이 맥도날드가 1개 있다가 2개, 3개, 4개 이렇게 늘어나겠죠? 이렇게 좋은 기회,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집 사줘서 이런 거 부담 가는 게 이게 더 위험해요? 아니면은 이 트리플렛 이거 사서 정확하게 돈 나오게 하는 게 그게 위험해요. 어떤 게 잘하는 거예요? 근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. 이런 좋은 찬스와 이런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 3밀리언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시드머니를 콘도 사는 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다 망치게 하는 거. 이게 누구냐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. 이런 강의를 해야지.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런 트리플렛 같은 이런 거 살 때 이거는 내가 아이디어가 있고 뭐 한참 저걸 해도 쓸 수가 없어. 보통 이 트리플렛은 리스가 길어요. 어떤 건 뭐 50년짜리도 있고 이렇게 계속 옵션이 있어요. 그래서 5년짜리 옵션이 10개 있는 데도 있고 그럼 50년이야. 그런 그 렌트만 자기가 기대할 수 있는 거지. 내가 거기다가 여기 1층인데 2층을 올려서 뭐 이런 자기의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거는 할 수 있어요, 없어요? 그건 없죠.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저게 괜찮지만
돈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거는 하기 힘들겠죠. 다른 거 사서 이거 저기 그 조금 돈 들여서 사가지고 거기에 자기 아이디어와 뭐 이런 걸 거기다 넣어서 그 밸류를 높여가지고 또 높은 가격으로 판다든가 이런 걸 할 때 그거는 곤란하겠죠. 이거 사면은. 그래서 두 번째는 유저가 아니라 커머셜, 하나의 수익형, 돈을 갖다가 그 렌탈, 이런 그 렌탈 그 캐시플로우를 목표로 하는 그런 거, 그런 걸 우리가 뭐라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그러죠. 수익성 부동산. 수익형 부동산을 이제 살 경우에 요거는 건물의 밸류가 뭐에 딸려 있어요? 이 수익형 부동산은 네? 렌탈 인컴. 그 건물에서 나오는 그 렌탈 렌트 인컴에 따라서 이 건물의 밸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개가 잘 좀 처음 하는 사람, 부동산 처음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 옥션이라든가 저당 잡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싸게 사가지고 혹은 좀 허른 집을 사가지고 돈을 들여서 고쳐서 렌트를 놓는 게 아니라 그 가격 밸류를 올려가지고 팔아요. 그래서 그 시세 차익을 먹는 거예요. 근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그게 굉장히 얕고 빨리 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별로 권장할 게 못 돼요. 왜냐면 싸게 사서 고쳐가지고 또 팔잖아요. 그리고 그때 차익이 좀 남지는 몰라도 연결이 안 돼. 그 다음에 또 딴 거 또 사서 또 해야 돼. 그럼 잘 하다가 어느 땐가 안 팔리면은 힘들어지죠. 그리고 그 공백이 계속 차이가 나. 그래서 그거는 부동산 사업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.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. 근데 암만 충고해도 못 알아들어. 이 부동산의 장점은 뭐냐면요. 부동산의 장점은 가만히 앉아서 갖고 있는데 그냥 갖고만 있어도 그게 올라가. 그게 장점이에요. 안 팔고 갖고 있는 게, 맨하탄 렉싱턴 애비뉴 그 20몇 가에 건물을 35층짜리 건물을 잘 지었어요. 근데 이게 좀 하자가 있어가지고 안 팔렸어. 일부 팔렸다가 안 팔리고 콘도를 지었는데. 그래서 저 사람 저거 망했다. 다들 그랬어요. 근데 이 사람은 좀 뒷배가 있는 거야. 돈이 좀 있어서 그런지. 안 팔고 그러고 있는데 한 4, 5년 지나니까 이 건물 분양가가 그냥 엄청 올라가고 그동안은 그냥 세일을 놓고 있었어요. 이렇게 세일을 놓고 있다가 그게 대부자가 된 거야. 40만 불에 45만 불에 팔던 게 안 팔리니까 안 팔리는데 한 3, 4년 지나고 나선 60만 불에도 없어서 못 팔아. 네? 그래서 부동산은 이게 자꾸 움직이면 안 돼요. 그냥 하나 있으면은 그 부동산이 어때요? 똑같은 거죠? 그때 45만 불에 잘 안 팔리는 거 어떤 건 44만 불에 팔고 막 이렇게 해서 정리해버렸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괜찮은 것 같지만은 손해가 덜 보는 것 같지만
그러면 또 다시 줘야 돼. 이렇게 되면. 그러면 또 그런 금액이 나와야 돼. 그렇게 들어가야 되죠. 현상 유지라도 하고 있으면 1년에 전 통계적으로 볼 때 5%에서 6%의 이 상승률이 있어요. 물가가. 그러니까 어떤 거 사가지고 현상 유지를 하고 있으면 100만 불짜리 샀단 말이에요. 100만 불짜리를 사가지고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가 10년이 지나면 이거는 틀림없이 150에서 160만 불짜리가 돼 있는 거야. 근데 100만 불에 샀는데 야, 이거 싸게 샀어. 그 다음에 얼른 120만 불에 팔아버리면 20만 불을 벌면서 거기에서 뭐 비용 이런 거 또 텍스 이거 다 빼고 나면은 또 다시 120만 불짜리 또 살려면 또 그게 그거야. 그때는 그게 또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안 팔리던 뭐 하든 해갖고 100만 불짜리 그냥 현상 유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10년 후면은 150만 불, 160만 불짜리가 돼 있죠.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 있어요. 그냥 물가 상승뿐 아니라 그 지역이 발전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어떤 건 10배, 20배가 돼. 내가 1991년에 얼마 주고 샀어요? 87만 5천 불을 주고 샀는데 이게 지금은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1,800만 불이 돼 있어요. 그 건물은 그 건물이야. 뭐 별로 적은 게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20년 동안을 그냥 부동산세 내고 뭐 이런 유지비 다 내고 한다고 그러면 그걸 견딜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유지비 같은 게 그 월세로 다 나오면 그냥 그거 갖고 있었으면은 이 87만 5천 불짜리가 1,800만 불로 이렇게 둔갑을 해 있는 거예요. 이해되세요? 부동산은 이건 장기전이에요. 누가 저거 사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팔면은 내가 얼마 이익을 먹을 수 있다 하고 투자하라 그러면 그건 생각해 보세요. 그러나 요걸 사가지고 여기다 뭘 해서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세가 얼마 나오고 한 달에 우리가 얼마씩은 벌 수 있다. 대개 그런 거 보면은 그 이자가 안 나와. 그렇지만 그거는 이자가 안 나오더라도 그건 할 만한 거예요. 왜? 보이지 않게 인트리식 밸류가 있어요.